현장에 계신 연구자기도 하시니까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5조 원 정도 R&D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 그 국회 정치권에서도 이것은 IMF 때도 이 정도로 삭감한 적은 없었다. 우리 미래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R&D 예산은 반드시 챙겨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데 대해서 현장에 아주 심각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R&D 예산 삭감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보는 시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이 예산 얘기가 정말 꼭 하고 싶었는데요. 네. 네. 연행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 우선은 예산은 진짜 피해를 안 본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네. 많은 동료 연구자분들이 벌써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만 소개를 하자면은 네. 대학원생의 월급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는 인건비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과제 예산이 적게는 20, 30%, 많게는 전액까지도 삭감이 된 상태고요. 전액이요? 전액이 삭감돼서 중단되는 연구도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실에서는 재료비, 운영비 같은 것들을 줄여서 연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여서 학생한테 부담을 강요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카이스트는 학교 자체의 예산이 삭감된 거기 때문에 네.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면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실제 뭐 전기세도 아껴라 뭐 이런 얘기도 들린다면서요. 네, 카이스트는 지금 기숙사 냉난방 같은 시설 비용, 그리고 학생들 의료 지원 이런 생활적인 부분도 제한이 생기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 상태에서 카이스트에서 와서 자화자찬하는 방식의 연설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환해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신민기 학생 끌려나가던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서 밝혔던 축사 내용이 뭔지 아시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끌려나가는 도중이었어서 그렇군요. 네. 못 들으셨어요? 네. R&D 예산 대폭 확대하겠다. 그리고 네. 그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직전에 열렸던 네. 민생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네.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오히려 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생색내기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좀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예. 쉽게 얘기하자면은 연구라는 게 나무를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지를 뻗었는데 그늘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지가 썩었는지 건강한지 관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연구라는 나무에 오늘 줘야 할 물을 내일로 미루면은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요. 잎에 분무기를 뿌려주는 것만으로 또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을 정말로 지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방법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물이 제대로 나무를 순환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챙개비를 조금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연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커리어인데 연구 경력인데 그것을 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뒤늦게 확대해봤자 또 끊어진 커리어가 그대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시책이 어떤 연구 현장을 잘 모르고 한 얘기 아니면은 전혀 삭감한 것을 복원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R&D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매월 110만 원 지원하겠다. 네. 이런 그 제안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나무의 잎에 분무기로 물을 준다고 나무가 자라겠느냐 네. 얘기인 건데요. 예.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우선은 실제로 그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연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입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수입이 나오려면은 이제 세수가 올라가야 되고, 세수가 늘어나려면은 다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게 맞는데, 네.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생색내기 아니면 보여주기식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카이스트 학생들 가운데 그 공정과 상식을 주요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네. 그 학생들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실 그분들도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과학을 홀대할 줄은 몰랐다라는 목소리가 과학을 훨씬 더 크고요. 못 들었어요. 네, 과학을 홀대. 홀대. 네. 그런 목소리가 더 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외쳤던 목소리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 인재들을 이렇게 홀대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주말에 카이스트 동문 1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 그 신민기 학생도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 예정하고 있죠. 네, 예. 이번 사건 이후로 실제로 정부가 후속 조처로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요구했던 그런 부자 감세 기조 철회와 네. 또 부자 감세 기조 철회, 네. 그리고 R&D 예산 삭감 때문에 중단된 연구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제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더불어서 하자면은 졸업식장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진압을 하고 연행했던 과정이랑 그 자체에 대해서 사과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과잉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질은 R&D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과거만큼은 복원을 해라. 이게 카이스트 연구자들, 석박사들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졸업하셨기 때문에 졸업식 자체가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말씀도 못 나누고 부모님들도 속상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네.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조금 힘을 쓰지 못하면서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부분도, 걱정을 시작하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요. 그 졸업식장에서 얘기를 해도 사실은 들어줄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취했던 그런 부자 감세 같은 어떤 기득권을 위한 조치들, 그리고 민생을 살피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죽하면, 저는 정말 20년 넘게 정말 과학만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졸업식장이라는 그런 엄중한 자리에서 목소리를 냈겠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이제 전면적으로 그런 정부주택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게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또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어떤 정치를 바꾸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치를 바꾸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댓글에 누군가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다음번엔 자기 자신이 당할 것입니다. 행동합시다. 이제 이런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자, 지금 뭐 통화해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시고 차분한 연구자신 것 같아요. 평생 공부만 20년 동안 과학기술 공부만 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을 향해서 이틀 막 아예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서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정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과정 마치셨는데요.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박사 들어가십니까? 저는 사실은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 목소리를 낸 게 이런 상황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또 이제 제가 활동하는 녹색정의당이랑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목소리를 낸 게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